커리어 이문혜 컨설턴트입니다. 3차 시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와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는 관리 대상 건물과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각종 설비의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리 대상 건물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위험 요소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점검 계획을 세워서 필요에 따라 수리를 하기도 하죠. 관리 대상 건물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맡습니다. 시설관리 분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로는 국가기술 자격인 전기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위험물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 소방설비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위험물 기능사인데요. 길을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의 경우에도 사실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관리 분야에 따라 법적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선임 요건이 안전관리의 범위에 따라 상이하고 최소 기사 이상의 자격을 요하기 때문에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상위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응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상위 자격에 도전을 하셔도 되겠지만 기능사 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과정 중에 습득하시게 되는 이론 지식과 실기 능력이 실제 현장 실무와 연관이 많기 때문에 취업 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 상급 자격을 차례로 취득하셔서 본인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으로는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데요.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보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의 근무 경력이 인정되어야 시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관리사 보 자격을 먼저 취득하신 후에 더 도전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 민간 자격으로는 빌딩 경영관리사, 빌딩관리사, 빌딩 시설관리사 등이 있는데요. 주택관리사의 관리 범위를 제외한 업무용 빌딩 등의 관리를 수행하므로 추가적으로 취득하신다면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난 후에는 공동주택 및 상업건물, 공공시설물의 관리부서 또는 설비업체, 시설물 관리업체 등의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시설 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비 업무는 시설 경비와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시설 경비를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 경비 업무는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한 순찰 업무와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활동, 출입자에 대한 통제 및 민원 안내, 보안 경비 장비의 운용 관리 등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필요로 한 직무이기 때문에 구인 수요가 많고 특히 연령 제한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향되어 있어 취업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경우에도 정년은 만 65세지만 시설경비직과 같은 고령자 적합 직종은 만 65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으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경비직의 경우에는 일반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만으로도 취업이 가능하지만 관련된 국가 전문 자격을 취득하신다면 취업에 유리할 텐데요. 먼저 국가 전문 자격인 경비지도사 자격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지도사를 일반과 기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종종 특수경비지도사를 채용하는 공고를 보실 수 있는데요. 특수경비지도사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를 담당하는 것으로 일반 경비지도사가 88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에 선임될 경우 특수경비지도사라고 합니다. 특수경비시설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필수로 선임을 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경비시설에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존의 방화관리자라는 자격 명칭이 변경된 것인데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화재 사고를 비롯한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이므로 시설관리직이나 보안직으로 취업 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특급의 경우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 보통은 2급 내지는 1급을 취득하십니다.
자격시험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일단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합격력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강습교육이 면제될 수 있으니 면제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합격력을 증명하실 수 있는 증명서류와 증명사진 한 장을 구비하셔서 시험 접수일에 한국소방안전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시험 일정과 관련된 안내는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설과 건물에서 채용이 이루어지므로 경비업체나 공동주택, 상업 건물 등 취업 분야가 매우 다양한데요. 특히 경비지도사의 경우에는 신임 경비교육기관의 교육 강사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건설기계 운전 분야입니다. 건설기계 운전 관련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취득이 가능한 국가 기술 자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종목의 자격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취득을 하시는 것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와 굴삭기 운전 기능사입니다. 지게차와 굴삭기의 경우에는 다양한 산업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구인처 역시 많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하여 실속 있게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 자격의 경우 더욱이 국비 지원 직업 훈련을 통해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이 은퇴 후 재취업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선호하는 자격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산림, 원예, 조경 분야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산림, 원예, 조경 분야로 유관성을 가지고 한데 묶어서 설명드리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시면 각 분야의 활동 영역이 매우 다양하고 또 깊이가 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중에 취업과 관련하여 유용하게 활용되는 국가기술 자격인 조경기능사 자격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유관 자격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경기능사는 사람이 생활하는 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건강하게 조성하기 위해 식물, 토목, 물, 조형물 등을 활용해서 공간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거와 여가, 기타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전문 인력의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만 맞는다면 취업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체적 건강만 허락한다면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취득이 비교적 수월하다는 점 역시 재취업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조경기능사 자격 이외에 산림, 원예, 조경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과 국가전문 자격, 공인민간 자격과 등록민간 자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자격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예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과수, 채소, 화훼 등 생활에 필요한 식물을 생산하는 것이고 화훼 장식의 경우에는 원예 식물들 가운데 관상이 되는 식물을 이용해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식물을 생산하는 것에 있는지 또는 생산된 식물을 활용해서 창작을 하는 것에 있는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민간 자격인 조경수 조성관리사, 수목보호기술 자격, 분재관리사는 앞서 말씀드린 조경기능사와 시너지를 내어 취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기타 등록민간 자격 역시도 자격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조리, 제과, 제빵 분야의 창업과 관련된 자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리기능사는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복업 총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조리사로 취업을 하시기도 하지만 일반 음식점이나 소자본 반찬가게 등을 창업하고자 할 때도 매우 유용합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의 경우에도 제과점 창업을 비롯해서 요즘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나 디저트 전문점 등을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떡 제조 기능사의 경우에는 2019년에 신설된 자격증으로 최근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리, 제과, 제빵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은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정도이지만 등록 민간 자격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다양한 자격 과정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숙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 나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용 차량 운전 분야입니다. 운전 분야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으로 화물 운송 자격, 택시 운전 자격, 버스 운전 자격, 일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화물 운송 자격은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격증인데요. 일정 기간의 운전 경력을 보유하고 운전 적성 정밀 검사 기준에 적합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보통은 운전 경력이 오래됐고 또 교통 법규를 비롯한 일반적 운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필기 과목을 보시면 화물 운송 관련 법규와 화물 취급 요령 등 다소 생소한 분야에서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준비 없이 가신다면 불합격의 쓴맛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은 택시 회사에 취업을 하든 개인 택시를 구입을 하든 택시를 운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개인 택시 양수 조건이 완화되어 사업용 운전 경력이 없더라도, 즉 택시 회사에 취업하여 택시를 운전했던 경력이 없더라도 무사고 경력증명서 발급일 기준 과거 5년간의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고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 택시를 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의 경우 교육 수료 후 3년 내에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양수받는 분들로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은 버스 회사에 기사로 취업을 하거나 관광버스, 출퇴근버스, 통학버스 등 사업용 버스 운전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또 버스 운전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코스 교육, 운전 교육 등을 전액 국비 지원하여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시에서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과 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의 종류를 분야별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또 목표로 한 자격증 외에 유관 자격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한다면 관련 분야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고 실무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번 시간에는 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